눈물로 얼룩진 폐허. 그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난 건 70년 전 형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70년 전의 우정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 건데요. 세상이 잊고 있던 약속을 지킨 단 하나의 나라.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던 미즈테 아르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이었죠. 잠든 저를 깨운 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멍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진이었어요.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4초, 그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죠. 규모 7.8의 강진은 하타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무너져 내렸고 부모님은 잔해 속에 갇히셨어요. 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몸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구조대는 사흘 뒤에야 도착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무너진 건물 주변을 헤매며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손톱이 다 닳도록 잔해를 파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였죠.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지진 발생 일주일 후, 저는 정부에서 마련한 텐트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절망감, 그리고 상실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건축 설계사로서 튼튼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제 일이었는데, 정작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그 순간이 반복됐어요. 24초. 겨우 24초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텐트촌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한겨울 추위에 떨며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제한된 물과 음식을 나눠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줄이 길었고 씻을 곳도 부족했죠. 밤이면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텐트 사이를 메웠고 낮에는 구호품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르씨, 설계사시죠? 임시 거주지 배치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텐트촌 관리자의 요청에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미칠 것 같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제가 그린 설계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또 땅이 흔들릴지 모르는데.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컨테이너 임시 거주지로 이동했습니다. 텐트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비좁고 불편했어요.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저 혼자 지내야 했죠. 벽은 얇아서 옆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고 난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적어도 지붕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국제 구호단체가 다녀갔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 이도윤이라는 남자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호품을 나눠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돕고 싶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한국은 먼 나라였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한국인을 만난 적은 없었죠. 그래서 코이카라는 한국 정부 기관의 구호팀이 우리 임시 거주지에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외국 단체가 사진 몇 장 찍고 떠나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지진 이후 너무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니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의 요청에 자원했습니다. 건축 일을 하며 외국 클라이언트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렇게 저는 한국 팀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팀 리더인 이도윤은 40대 초반의 남자로 조용하지만 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대면에서부터 그가 다른 구호팀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르씨, 저희는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 재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윤의 말을 통역하면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겼어요. 다른 구호단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의견을 물었죠.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던 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또 빈 약속이겠지. 다들 그러고 떠나더라고. 한 노인이 냉소적으로 말했죠. 그때 이도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을 본 적 있나요? 저희는 다릅니다. 그의 말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에서 지은 임시주택단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배치, 효율적인 공간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단순한 텐트촌이 아니라 진짜 마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진 후 제가 구한 몇 안 되는 가족 물건 중 하나였어요. 할아버지 메흐메트는 젊은 시절 군인이었는데 그 사진첩에는 그가 참전했던 어떤 전쟁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군복에 달린 휘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인데 왠지 오늘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나는 멀리 동쪽 나라에서 싸웠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지.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이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죠. 그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튀르키예 군인의 6.25 전쟁 참전 훈장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이 낯선 방문객, 그리고 제 인생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운명이란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메흐메트의 한국 전쟁 참전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희미한 전설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가끔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그냥 노인의 추억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이도윤과의 만남 이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 정부에서 특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도윤의 말에 놀랐습니다. 70년도 더 지난 전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군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진으로 많은 문서가 유실되었지만 다행히 할아버지가 보관해 두신 군 수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1950년 11월 28일 군우리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꼼꼼하게 그날의 상황을 기록해 두셨더군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메흐메트는 실제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군우리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는 확인이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부상당한 한국군 2명을 구출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죠. 이도윤은 한국 국방부에서 받은 공식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군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많은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이도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내 임무를 했을 뿐이라고만 하셨죠. 그분의 겸손함이 더욱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현지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한국팀에 대한 신뢰가 쌓였어요. 특히 노인들 중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거나 참전 용사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 오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어. 진심이었나 보구나. 이도윤은 한국 튀르키예 우정마을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500개의 컨테이너 하우스와 교육시설, 의료시설을 갖춘 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호 사업이 아니라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도윤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 양국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 튀르키예 우정마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하타이 주정부에서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제공했고 이도윤의 팀은 빠르게 설계를 진행했죠. 저는 현지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설 자재는 현지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 아흐메트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겉으론 현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으려는 속셈이었죠. 이도윤은 당황했지만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저희는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현지 업체를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아흐메트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행정적 장벽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허가서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서류가 요구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한국에서 온 지원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도윤은 주민들과 직접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계획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을 설명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주민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재건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아요. 이도윤의 말에 많은 주민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참전용사 가족들이 앞장서서 한국팀을 지지했어요. 오래된 유대감이 새로운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아흐메트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방해했습니다. 그는 지역 언론을 통해 외국인들의 간섭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어요. 공사 현장에 시위대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였던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들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고 자신들의 전쟁 경험과 한국에 대한 기억을 나눴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그들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아흐메트의 정치적 계산은 역사적 유대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결국 주민들은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고 행정적 장애물도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은 그 과정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압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체계적인 접근법이 프로젝트를 살렸죠. 장애물이 클수록 우리의 의지도 커집니다. 이것이 한국 정신입니다. 그의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 우리 마을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훈장을 이도윤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건 제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더 깊은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담겨 있어요.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낡은 일기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서툰 글씨로 적힌 한국에서의 기억들, 추운 겨울에 만난 따뜻한 한국 사람들, 전우회,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이도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적 협력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한 후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사람들이 새 집에 입주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건축 설계사로서 비슷한 보람을 느껴왔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늦은 밤까지 프로젝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때로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문화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임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이도윤이 한국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소주라는 한국 술이었죠.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맵지만 중독성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의미로 매운 것도 참고 먹으면 맛있다라는 말을 해요. 웃으며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이도윤의 모습에 이전과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동료 의식을 넘어서는 감정이었죠. 형제의 나라, 한국. 할아버지는 평생 그곳을 그리워했어요. 어느 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도윤은 깊이 감동했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재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희망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후원에 동참했고 건설 자재와 기술 지원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대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파견해 공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다른 구호단체들은 계획만 세웠을 때 한국은 이미 집을 짓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한국팀의 작업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24시간 교대 작업으로 3개월 만에 500개의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를 완료했고 교육시설과 의료시설도 차례로 들어섰죠. 다른 국가들의 복구 지원이 아직도 서류 작업이나 기초 공사 단계에 머물 때 한국 튀르키예 우정마을은 이미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를 이제 이해하겠어요. 이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팀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재건까지 고려했어요. 지역 주민들을 건설 과정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했고 설치된 시설을 운영할 인력도 현지에서 채용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진들이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 불신했던 아흐메트 같은 지역 정치인들도 이제는 프로젝트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건설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죠. 이것은 지속 가능한 재건을 위한 한국식 접근법이었어요. 저도 한국의 선진 건축 기술을 배울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커뮤니티를 재건하는 거죠. 이도윤의 이 말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어요. 실제로 우정마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학교, 의료시설, 커뮤니티 센터까지 갖춘 작은 도시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지진 이후 흩어진 이웃들이 다시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한국 정부에서는 추가 지원금도 발표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어요. 이는 단순한 재난 구호를 넘어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형제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국민성이죠. 이도윤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사람들도 강인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조직력과 실행력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 저력을 직접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어려움을 겪던 이웃 국가를 위해 기부와 지원에 앞장선 모습은 진정한 연대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70년 전 튀르키예가 보낸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그 은혜를 갚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 튀르키예 우정마을 입주식 날이 왔습니다. 새하얀 컨테이너 하우스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있는 모습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각 가정은 약 25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을 배정받았고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첫 입주민인 70대 할머니 아이셰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새 집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입주식에는 한국 대사와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비도 마을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70년 전 튀르키예가 한국에 보낸 5,000명, 한국은 오늘 50만 명의 손길로 보답했습니다. 한국 대사의 연설에 감동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로 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닌 한국과의 진심 어린 보답이었죠.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지진 이후 어둠 속에 있던 이 지역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위성 사진으로 찍힌 야간 불빛 비교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우정 마을이 들어선 이후 다시 밝아진 지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불빛이 돌아왔다는 건 삶이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진이 지원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지진의 트라우마를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편안한 병원을 떠나 임시진료소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죠. 마을 중앙에 설치된 커뮤니티 센터는 곧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어 교실도 열렸어요. 많은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역사적 유대감이 새로운 문화 교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를 넘어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죠. 한국 의료진장의 이 말이 모두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재난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인연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정마을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와 이도윤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도윤은 튀르키예 음식을 좋아했고 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꼭 한번 와보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보셨던 그 나라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도윤의 초대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정마을에 문화교류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과 튀르키예의 역사적 유대를 알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주는 공간으로요. 그의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어요. 이도윤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튀르키예에 남아 이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청혼과도 같았죠. 마침내 우정마을 광장에서 저희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한국에서 이도윤의 가족이 왔고 마을 주민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 후손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우정의 씨앗이 7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 소감 발표에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함께 한국 튀르키예 문화교류센터를 통해 양국의 우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제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소명이 되었습니다. 문화교류센터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배우고 튀르키예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혼식 다음 날 이도윤과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와 할아버지가 받은 훈장 복제품을 놓았어요. 7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들은 형제라는 말이 진심이었나 봅니다.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지진으로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과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70년 전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4초 만에 무너진 삶이 70년의 우정으로 다시 세워진 이야기. 한국이 보여준 100배로 갚는 진정한 형제애는 그 어떤 재난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가 간의 우정이란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기억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아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